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께서 해주실 텐데요. 왜 하필 이천문화원인지 혹시 아세요? 왜 하필 이천문화원을 저희가 모셨을까요? 이천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중에서 최초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 문화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아주 그 급진적인 개혁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에 더불어 현재는 2020년에 그 문화원에서 상을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상을 수상한 문화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획하신 분이 오늘 모시게 되는 이동준 사무국장이세요.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천문화원의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동준입니다. 저희 문화원의 아카이브 시민기록관실이 지난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표를 삼은 것이 이천의 어제와 오늘을 내일로 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문화원에서 있은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있으면서 문화원이 제일 잘하는 것은 과거인데, 이 과거를 오늘과 내일로 전하는 일을 과연 문화원은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용인의 과거를 현재로 그리고 내일로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셔 주셨는데, 전체 용인에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말고 지리적으로 많은 용인의 지역은 우리 이천과 아니면 그 여주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는 것은 극히 최근에 한 20-30년 동안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천에도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러한 예산과 자금이 주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황금이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의좋은 형제간에도 결국에는 의를 상하게 되고, 갑자기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말로는 되게 불행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천은 하이닉스가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포함한 용인의 삼성을 포함해서요, 안성, 평택, 화성 이런 데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감 그런 지역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수많은 반도체 관련한 집적된 도시들이 빠져나가게, 그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걱정 없어. 하이닉스의 본부는 이천에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빠져나가도 본부 기능이 빠져나가면 안 돼. 그거만 지키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한편으로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천에 하이닉스가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코낙이나 후지 같은 기업이 들어왔던 미국의 도시들이 횡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이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용인은 언제까지 그렇게 메가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까? 지금 수많은 도시들이 메가 서울로 붙으려고 합니다. 전 김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수많은 도시들이 거기 붙으려고 합니다. 도시의 지표가 성장이냐 성숙이냐. 저는 제 나이가 환갑을 이렇게 전후해서 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한계가 있고 도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분명한 지표를 어디에 잡을 것인지, 그것과
문화원의 장기적인 목표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방 문화원을 둘러싼 관련된 진흥법을 수십 년 전 거를 보았고 또 지금 걸 보니까 달라진 표현, 문화원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달라진 표현들 가운데 예전에는 향토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 문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문화원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향토 문화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 문화를 지향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목표가 이제는 삶을 성장을 목표로 지향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에도 이제는 성숙이다. 성숙은 무엇일까요?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동안 경험했던 생애 경험들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축적했던 지식, 내가 축적했던 재산 이런 부분들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지 이것을 더 이상 붙들 수는 없어요. 비워내야만 새로운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용인 문화원은 70년이 되었는데 70년 문화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천문화원은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행사를 하고 또 되돌아보는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도농복합도시, 평생학습도시, 거기에 덧붙여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인데요.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각종 이제 그 문화도시의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도 문화도시로 한번 손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수많은 도시들이 손을 들고 그 관내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기관 단체들이 문화도시를 위해서 이제 뛰고 있습니다. 용인도 그렇게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함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 마을에서 출발하는 단단한 지역 문화 해가지고요. 문화 자치를 방점을 찍어왔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방자치가 이제까지 행해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는 그런 게 아니죠.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죠. 그렇다면 문화자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자치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속 가능성 목표라는 것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던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맨 아래, 실천의 맨 아래 단위가 되는 그곳까지 지금 지구가 위험하니까 지속 가능성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어떻게 실천할래를 묻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속 가능성의 알맞은 실천이죠. 그 실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단위에서부터 어떻게 실천 계획을 만들어 갈래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용인에도 있습니까?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계속 그 지역 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이죠. 그리고 마을이죠. 그럼 마을을 바탕으로 한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발견해 갈래, 진행해 갈래라는 부분들을 묻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만들어 갈래, 어떻게 실천해 갈래를 묻는 작업, 묻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장기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문화원을 그 지역에서의 문화 허브라고 풀었습니다. 이천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왔고 지역 축제의 산실이 되었고 문화시민운동의 시작점이었고 지역문화의 대표 문화원으로서 중장기 계획을 두 번째 세웠고 지역 아카이브를 시작했고 지역 학습을 기치를 내건 어떤 발원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어서 문화 기반 시설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지역에 문화원 말고도 문화재단도 있고요. 다른 뭐 예총도 있고요. 민예총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현 상황들에 대한 분석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쟁적인 상대일 수도 있겠지만 용인이라는 지역의 문화, 지역 문화를 발전해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래를 묻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인 문화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용인 문화원만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아니겠죠. 용인이라는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할래, 거기에 대한 고민과 그 실천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교관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 그 4년 동안의 계획을 어떻게 실천을 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2차년도에 2차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시 환경과 환경 분석을 더 치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비전과 목표를 다시 수립을 했고 추진 과제와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수립 절차와 방식, 우리가 주체인 그 수립 절차와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버뷰, 그 다음에 비저닝 작업. 비전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뜻인데요. 막연한 미래의 장래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너는 어때? 지금 체력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 너의 체력과 지금 너를 둘러싼 환경을 한번 살펴봐. 그렇다면 너의 그 꿈을 이루려면 그 비전에 닿기까지의 그 과정과 로드맵을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래? 이것이 비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액션 플랜입니다. 이행 계획, 도잉과 피드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비전 작업에는 당연히 디스커싱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고 매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개선된 모습들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 지역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각조각 이루어져 있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비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문화원만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 용인시라는 전체를 이루는 중장기 계획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 속에서 저희가 경기도 문화원들이 작년에 고민했던 전체 그 경기도의 어떤 지역 문화의 방향성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그 맥락 속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기도 사무국장단 워크숍에서 모아진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문화원 공통적으로 해야 할 어떤 아젠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추진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죠.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 계획을 세웠을 때의 그런 과제들, 거기엔 지역문화진흥계획도 있겠고요. 지방문화원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도 있습니다. 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그런 기본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정책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시민력을 향상하는 거, 그 시민력을 향상한다는 것은 결국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뜻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의 임원과 문화원의 직원과 문화원의 회원, 그 다음에 그 지역 시민들을 어떻게 함께 결합하고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0 시민 기록자를 만들었고요. 시민 기록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시민들이 어떻게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과제와 한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인문학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성찰을 가져오는 인문학입니다. 그것이 지역 인문학이죠. 용인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 일거리입니다. 지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용인에, 우리 이천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일거리,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문화원이 펠로우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지역사회 문화 워크페어가 조성되는 것이고, 문화 워크페어라면 일종의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 일자리 워크페어를 만들어가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연도별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 지역문화의 허브가 되자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과제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로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 인문학은 뭐냐 하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이게 제일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학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향토사와 향토사적인 가치를 많이 그동안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학,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아카이브고요. 지역 아카이브라는 것은 그 지역학을 세우기 위한 연구와 활용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생학습이 여기도 있겠습니다만 그 평생학습을 지역학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은 그저 어디에 가나 똑같은 과정과 강좌들이죠. 그런데 지역학습은 뭐냐면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 지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실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문학에서는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과정들을 매년 열어서 그 과정들 속에서 7, 8년을 저희들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학은 지역을 시민의 힘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가장 크게는 이런 세 가지입니다. 전통을 재해석하는 힘, 왜를 묻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해설사가 많죠. 여러 분야별로 해설사가 있는데 해설은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습니다. 왜? 해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를 묻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분야별로 왜를 묻게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작업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해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재를 보고 왜 그렇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데 라는 물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찔러주는 작업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뿌리를 살리는 힘, 용인의 뿌리가 중요합니까? 그 뿌리가 뿌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자면 옛 꽃자가 아닌 연고 꽃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연원을 묻고 삶을 성찰해야 하는 인문학인데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용인입니까? 그 고향은 옛 꽃자가 아닙니다. 연고 꽃자입니다. 왜 내가 어떤 연유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용인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은지, 살아야만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인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대, 2대, 3대, 10대까지 우리 고장이,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용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는 힘, 지역을 배움의 실마리로 잇는 것, 그것이 지역 학습이 되겠고 지역 인문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천학을 하고 있는데 문화 번역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주와 이제 문화 번역적인 연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주 이천 공동 학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하고 공동 아젠다와 문화 번역적인 접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천 아카이브를 3년 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아카이브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소위 향토 사학자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 정체성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독점하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아카이브에 모든 이천에 대한 모든 연원에 관한 모든 지식들과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쉬운 말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천 시민기록관을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여기 찾아오시면 부족하지만 단순히 옛 자료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 7, 8개의 시민 활동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하고 활동하고 생산하고 취재하고 구술 체록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을 그냥 옛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생애의 지식들, 생애의 경험들을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는 용인 시민들에게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있게 만들지, 그런 이음들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천 학습은 바로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장 3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 이천 관련한 학습 자료들을 매년 한 권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과 이천시와 문화원이 협약을 체결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마을 기록 사업들, 바로 문화자치, 마을자치의 시작점이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민속지도 물론 필요하죠. 마을 민속지가 아닌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어떻게 재생시키고 마을의 활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주민들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마을 기록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서와 소멸위기에 있는 기록 작업들을 시민들이 그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구전 설화들을 그대로 체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쉬운 동화로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들을 현대적으로 축제와 연결시키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발전계획,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예, 그래서 저희는 제2기 이천문화발전계획들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문화원의 그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할지에 대한 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도별 추진 주체, 그 다음에 연도별 추진 일정, 연도별 소요 예산, 그리고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밥 먹여주는 도시 이천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거기 그 책자의 그 5가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유산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만들 것인지,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문화유산도 있고 자연유산도 있고 미래유산도 있고 뭐 다양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어떻게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화유산으로 그 관점을 바꾸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동안 집착했던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로부터 어떻게 생활문화로 또 전환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재단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들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문화 자치에 대한 관점과 그 인식을 어떻게 속속들이 스며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 갈 것인지, 저희는 이제 그 도시의 욕망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서울을 주변으로 한 그 위성도시, 경기도가 늘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들에 집착해 왔던 것처럼 지금 용인 내에 그와 같은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가 또 마찬가지로 그런 욕망 구조가 3차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고민해서 저 개인으로는 여기 연세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제는 성숙을 지향해 갈 것인지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안티에이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가 젊어져야 합니까? 왜 나이를 거슬러야 합니까? 이제는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웰에이징입니다. 어떻게 성숙 도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용인의 한계는 어디까지며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성숙을 지향하는 가치들을 문화적으로 녹여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천의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말로 거창하게 꾸밈 있는 말들로 이렇게 말잔치를 했다면 이천의 사례를 보면 말이 현실이 되게 실현 가능하게 만든 그런 도시였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원도 그렇게 가려고 해요. 실현 가능한 용인의 허브가 진정한 허브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일단 파악해야 되는 거, 그 실전을 기반을 둔 비전 선포를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